이게 보시면요, 이제 셋업 빌링을 하셨으니까 사이즈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돈이 나가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돈을 체감하는 거는 API 키를 가지고서 보통 돈을 체감을 합니다. API 키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GPT랑 챗GPT는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GPT는 두뇌입니다. 두뇌가 모델이죠. 그죠? 네, 얘는 모델이에요. 그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인데요. GPT와 챗GPT는 다른 겁니다. GPT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언어로 만든 지능. 그리고 그건 보다 큰 언어 모델 지능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이 지능을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웹 버전의 애플리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두 가지를 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라고 하는 앱을 쓸 수 있는데 이 모델을 다운받으면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근데 챗GPT는 다운로드 받는 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챗GPT를 활용한 GPT를 활용한 앱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게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 프로그램 이라고 하는 앱에서 GPT를 호출해서 이렇게 답변을 얻는 챗봇을 여기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교수님도 그 앱을 지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코미디를 할 때 오픈 AI의 GPT API를 사용해서 챗봇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나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GPT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지만 그것만큼 유명한 게 제미나이잖아요. 제미나이도 얘를 호출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호출해서 쓰는 애를 우리가 API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다양하게 불러서 쓸 수 있는 API들이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얘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음성 대답을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채팅을 하는 앱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 내에서. 근데 지금 빌링을 하셨으면요. 제미나이에 있는 이 제미나이 모델 있잖아요. 이 제미나이 모델을 활용한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거를 API를 사용을 했는데 얘네들이 탐욕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오픈 AI가 될까, 구글이 될까. 돈을 어디서 버느냐? 이 API를 사용한 사용량만큼 돈을 내고 있습니다. 카운팅이 그래서 빌링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PI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돈 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교수님들이 오전에 만드셨던 건 제가 얼핏 봤을 때는 90% 이상은 다 API를 사용하지 않은 돈이 나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챗봇 기능을 만약에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돈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챗봇 기능을 쓰면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는 여러 가지 API를 활용을 하면 돈이 나갑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보통은 생성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생성하고가 돈이 나가는 챗봇은 뭡니까? 말을 생성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생성이기 때문에 이거 돈이 나가요. 이미지 생성하기 돈 나가요. 동영상 생성하기 돈 나가요. 이미지 생성하면 보통 글 생성하는 거에 한 10배에서 100배 나가요. 동영상은 이미지에 1초에 보통 한 50배 나가요. 1초의 영상이 보통 사진 30장에서 60장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초짜리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300장. 300장의 이미지를 10초를 딱 만드는 순간 300장 이미지가 뻥 하고 나와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앱을 만드실 때 가급적이면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드시는 앱은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이상에는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거는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드로잉 하는 앱을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사진 한 장이니까. 사진 한 장은 뭐 아무리 많이 만들어봐야 아까 초기에 40몇만 원 300달러 들어가 있었잖아요. 1년 동안 써도 가고 있을 겁니다. 동영상은
강사는 함부로 앱을 만드시지 않으시고 그런 다음에 교수님께서 만드신 앱도 학생한테 디플로이에서 나눠주시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은 땡큐입니다. 이 책 보고 교수님 나한테 공짜로 줬네. 하고서 지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해서 10만 명이 쓴다 이러면 이제 바로 이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산은 API로 나가는데 그 API는 시크릿 키라고 하는 시크릿 키라고 하는 이 키값으로 결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하실 때 그 디플로이 할 때 잘 보시면 거기에 키를 뭘 사용했다라는 게 위에 메시지가 그 URL 밑에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 키값이 있습니다. 그 키로 결제가 나갑니다. 분명히 나온 김에 네. 혹시 그 300달러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얼마를 써서 얼마나 날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입니다. 네, 보고서에 있습니다. 네. 네, 거기 보면 이제 빵원이라고 나올 겁니다. 지금 만드신 앱들은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돈이 쓸 일이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가는 앱이다라고 하면은 막 100%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API 키를 쓴 앱이다. 그러면 이제 절제하셔야 돼요. 쉐어하고 디플로이하고 차이가 쉐어는 디플로이는 URL을 보내는 거고요. 쉐어는 제가 만든 앱 통째로 보내는 거예요. 앱에 있는 코드까지 한꺼번에 보내요. 친구한테 뭐 제한 없이 주고 싶으면 쉐어에 똑같은 아니죠. 그 친구가 구글 AI 스튜디오를 써본 적이 없는 친구다. 그럼 욕을 먹을 수 있죠. 야, 뭐 어쩌라고 나한테 욕을 하는 거지? 그 친구가 다시 구글 AI 스튜디오 가서 막 디플로이 하고 해야지 얘는 쓸 수 있는 거죠. 그 친구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아마 그래서 URL을 보내는 게 URL을 보는 게 그냥 사용하라고 보내시는 거면 URL을 보내요. 그래서 디플로이를 해서. 질문인데요. 네. 그 이렇게 앱을 챗봇을 만든 다음에 1년을 저희 교재나 텍스트볼 교재를 쓰면 API를 땡겨서 하면 그 돈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그 제미나이나 이런 것처럼 네. 그 플랫폼을 바꿔서 네. 그 훈련시키는 그 데이터 세트를 네. 우리 교재나 학생용 용어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그 학생용 챗봇을 만들면 그 돈이 이제 API처럼 쓰는 것처럼 나가는 거죠. 구조가. 제가 오전에 컴퓨터 비전도 그렇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그리고 실제 필요한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GPT라고 하는 애는 우리 탐욕스러운 오픈 AI가 만든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LLM인데 이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얘는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입니다. 제 프로그램. 램에서 얘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불러다가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안상의 이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학교 컴퓨터입니다. 우리 학교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하드디스크에다가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만약 키미 같은 아까 같은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내가 얘를 콜하는 게 아니라 얘를 콜해서 쓰면은 돈이 나가느냐 그 말씀하신 거죠. 그거 말고 만약 GPT를 땡겨서 써가지고 이것처럼 그 챗봇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앱으로. 그건 이거 해당하는 거예요. 1번 케이스. 그 1번 케이스도 돈 나가고 2번 케이스는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2번 케이스는 돈이 안 나가죠. 왜냐면 학교에다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건데 학교에서 작정하고 돈을 받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안 나가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다운로드 받아놓고서 콜해서 써 싸게 해줄게라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보안적인 이유나 어떤 이 기술적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거를 구축하고 싶다. 이게 스몰 랭귀지 모델이에요. SLM에다가 또 하나는 RAG라는 걸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해놓으면 학교에서는 그 무한정 꼼짝 지금 사기업대에서 하는 게 그런 거 SL이나 지금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챗봇을 이걸 쓸 수 없습니다. 정부 기관으로 전부 다 이거 만들었어요. 그게 내년에 나오는 AI 프로젝트의 70% 있어요. 고려대학교에서도 구축하시는 데는 1번 프로젝트이고
근데 만약 학교에서 SNS를 구축해가지고 새로운데 문제 빨리 가져가니까 만약에 업데이트 하면은 비용 같은 거 조금 추가로 걸리면 지금 보시면은 좀잘 여기 아까 확인했죠. 키미 K2는 얼마 전에 쓰는 거. 여기가 이 SLM에서 RAD에서 이 시스템을 찾고 있으시잖아요. 그 모델은 얼마든지 리플레이스 하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모델만 계속 분해만 업데이트. 근데 사용자가 많아지면 네. 저 모델은 상관없고 네. 접속하는 다른 이제 서버나 이런 거가 더 추가로 약간 둘 다. 모델 돌리는 것도 더 네. 어쨌든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모델을 구축해 있어야 돼.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 거. 구축은 안 되죠.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 안에 네. 내부적인 말을 만들기 네. 엔지니어가 있긴 있어야 돼. 이걸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고려대학교에서 이걸 구축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있어야 되는 인원은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을 계셔야 돼요. 이 외부에 있는 의주를 쓴다고 하기가 안 그러면 여기 사주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전산부서에서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DB라든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레가시를 여기다가 다 끌어다가 그 데이터를 읽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계세요. 그럼 이제 외주 진료수 자체가 차단이 근데 이제 전산부서에서는 또 SLM하고 렉을 모르시잖아요. 대부분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를 아는 인력을 전략적으로 한 2명 정도는 키워야 됩니다. 교수님이 하실 수도 있는 학교도 있고 자발적으로. 근데 교수님들이 대부분 인공지능 학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 학생 가르쳐야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되지라고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니까 전문 인력이나 아니면 내부 인력을 키우셔서 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모든 준비가 이제 완료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앱을 만드실 거예요. 아까 이 기능을 좀 한두 개 제가 말씀드린 걸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 있는 기능은 대부분 다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기능 중에서 얘는 자기 그 계정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컴퓨터 가서도 내가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지금 만든 이 앱이 거기서 보이게 됩니다. 그게 이 저장. 요거는 내 PC에다가 실제 코드를 다운로드 하겠다는 거예요. 이 PC에다가. 그래서 요 두 메뉴는 개발자가 아니면 굳이 다운로드 쓰실 그걸 직접 코딩해서 쓰는 개발자가 아니면 하실 일이 없어요. 그 두 개는. 교수님들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얘는 디플로이에서 다른 친구랑 쓰고 싶을 때니까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는 내가 지금 이 환경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다가 타이핑 하고 여기다 프리뷰하고 코드하고 풀스크린 하면 요걸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얘를 공유해서 링크 딱 공유를 하면 요걸 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AI를 하나도 모르는 이런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친구가 이 클릭하는 순간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하고 싶으면 이 앱을 사용하는 걸 사용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니까 디플로이 버튼이 맞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번 시간에는 이제 아까는 다양한 앱을 만드셨잖아요. 다양한 앱을 만드셨는데 오늘 그 결과물을 전 두 종류를 낼 겁니다. 한 종류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AI를 접목하는 방법론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앱을 개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앱 넘버 1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툴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툴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는데 젠스파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또 URL입니다. 오늘 가입해야 될 또 새로운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젠스파크를 혹시 써본 분 계세요?
부분 쓰고 젠스파크 그러면 80에서 90% 분들은 안 썼다고 가정을 하고 젠스파크를 치겠습니다. 젠스파크.ai 젠스파크.ai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미나이랑 AI 스튜디오랑 젠스파크 여기 세 가지가 제가 가장 애정하는 툴이거든요. 젠스파크.ai입니다. 젠스파크.ai 이거는 저는 이제 어떤 때 쓰느냐면 슬라이드나 포스터 같은 이런 문서를 만들 때 써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죠. 교수님께서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지금까지 다 손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가지고서 매뉴얼하게 다 만들고 계셨다 라고 하면 신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파워포인트를 만드실 때 교수님의 노력에 적어도 50% 이상은 칸 맞추기, 색깔 맞추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템플릿 이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실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젠스파크에 들어가시면 이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고요. AI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수님이 오전에 만드셨던 어떤 그 PDF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수업용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범 삼아서. 그래서 어떤 문서를 하나 주시고 그게 뭐 워드든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걔를 주시고서 밑에 보면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이 엄청 종류가 많은데요. 이 템플릿은 디자인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보시면 얘는 마케팅용 혹은 뭐 홍보용 혹은 IR용 로고스 작성용 템플릿이 내용이 다 달라요. 순서 같은 게 달라요. 그래서 적당한 걸 하나 선택을 해보시고 예를 들면은 나는 이런 게 내 템플릿을 쓰고 싶다. 이 내용 보시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템플릿인 거예요. 얘는 창의적 디지털 디자인 사회 연구 같은 거를 하는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나 아까 했던 어떤 문서나 이런 걸 가지고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템플릿 하나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처음 써보시는 분이면 수모에서도 이렇게 잘 된다니 AI 스튜디오에서도 이 정도가 된다니 하셨던 것처럼 슬라이드가 이 정도로 만들어진다니 경험이 나오죠. 한번 해보시죠. 좀 쳐주시는 게 좀 쳐주시는 게 이 수업 내용이죠. 이 수업 내용을 슬라이드 만들어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해야 됩니다. 예,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카이워크에 그거 아니니? 아니요, 이 유사 사이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거 말고 들어가야 해야 된다고요? 네. 구글에서 검색해서 네, 해주세요. 메뉴 구글로 예전 직접 쳐요. 그러면은 상상 위에 주시게 그래서 꼽다가 설명해 보시죠. 네, 아이디로 지워버리고. 좀 어떤 예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시험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예. 그럼 템플릿을 먼저 하나 선택해 놨어요. 예. 예. 하신 다음에 사용하기.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자료나 뭐가 있을 거죠. 그냥 일단 하나를 네, 자료 여기다 넣으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수업용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으신 거죠. 네,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용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
아, 이 자료가요. 이 자료가 엄청 큰 거인 모양입니다. 마음에 드는 거. 제한돼 진짜 반환돼. 아래 한글은 대부분 안 됩니다. 뭐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 좋죠.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PDF로 슬라이드로 하시면 되죠. 예,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그런 게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또 이렇게 따서 의도대로 슬라이드는 만들어. 수업을 쓸 수 없으니까 다 고쳐요. 그리고 모르신 경우는 쓰니까 수업하라고 했는데 이거 로그인 하신 거예요? 거치가 불쌍한데 그걸 이제 다 하지 않아요. 그거는 구글 브라우저에 로그인. 네, 로그인 안 하죠. 로그인 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될 것 같아요. 얘도 좀 시간이 동영상 하는 만큼 걸립니다. 네. 네. 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기존에 가져가는 PPT 파일로 올리면 그거를 다시 한번 없어요? 이렇게 디자인이 뭐든 간격이 뭐 완벽하게 이게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안 써봐서 제가 몇달 전까지는 거의 다 열심히 살아봤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AI 여기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모델링을 하는 건 어쨌든 보다는 수업 범위는 잘 안 돼서 결국에 진짜 그 모델을 만들기 전에 모델링 방법이라는 거 그걸 다 하면은 간만에 만들어다가 그러면 근데 되는데 일부 부분은 신청을 넣으시면 그 안에 얼마도 안 모델링 써봤어요. 이미 딱 해놓고 여기 사진만 얼마도 있을 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기대 이하 그 이하 분야별로 모델링 결국엔 스크립트 짜줘야 되는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제 모델가 그렇게 해도 근데 의도대로 잘안 되는 결국엔 수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데 걔를 어떠한 논리에 대한 수업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텍스트를 그 받아들일 사람들 이제 예약 엄청 많이 했었구나 그거랑 좋아서 논리를 받아들이면 얘기가 되게 달라요. 그렇게 완벽하게 했으면 좀 저는 패턴을 하는 그렇죠. 결국에는 사람이 이거 값은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잘 나와야 이게 사실 의미 있는 앱이에요. 예, 얘는 동영상 만드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나오면 오래 걸리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국에 나왔는데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책을 컴퓨터로 주고 커스텀 템플릿. 그게 좀 멋있긴 하네요. 아 그래요? 여기에서 색깔 같은 내용이 거를 좀 여기다가 밑에다 프린트 주면 아니 근데 글씨가 너무 작다. 왜냐면 그 PDF 말고 컴퓨터로 넣는 거한 챕터. 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네. 저희가 생각보다는 책서를 잘 해서 한 개씩
아, 교환이 있는 내용까지 그렇죠. 마음에 안 드세요? 일단 그 언어 모델을 뭘로 썼는지 한번 보시면요. 아, 3.5에 있으면 안 되죠. 3.5를 다운로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자기가 이런 것도 잘 될지 해외 지가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나오는 게 너무 없으니까. 왜냐하면 3.5를 쓴다라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가요. 3.5만 해도 사이즈가 키밍이랑 사이즈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키밍의 성능이 공짜고 일단 공짜인데 성능은 GPT-5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GPT 3.5를 쓰는 이유가 전혀 없죠. 아니 지금 3.0을 쓴다고 해도요. 그게 이제 걔네들이 GPT 4.0은 그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없을 거예요. 걔네들이 그걸 라이센스 사고 가서 쓸 수 있는 게 3.5까지는 뭐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뭐 걔네도 오픈에 버린 건데 하다 쓰는 거 있으면 줄 수 있어요. 3.0 요즘은 안 되죠. 그 업체가 그냥 아까 그 프로젝트가 GPT 커스터마이즈 GPT 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 프로젝트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녹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 최대한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을 데이터베이스에 작성을 해요. 벡터들이라고 하거든요. 레그 시스템 한마디로 레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레그 시스템을 구축을 잘하는 거는 기술입니다. 근데 레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관건인 거지. GPT 3.5를 쓰는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답변이 시험지 답변이 시원찮은 그 답변이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얘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레그가 잡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창하지가 않거나 옛날 오리 패션다는 답을 한다. 그거는 언어 모델이 3.5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학교에 있는 내가 준 그 데이터 덩어리들 그 문서를 기준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레그가 다른 거죠. 기본이 아닌데 기본은 글씨가 크고 5줄 이상은 진짜 작겠습니다. 미래에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 근데 이제 좀 쓰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렇게 수정할 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뜻대로 안 되고 굳이 이유가 있으니까 수정하는 게 되게 많아요. 결국에 마지막에 잘해야 되면 시간이 더 걸리고 제가 준 데이터에서 또 문제는 플러스에서 레퍼런스를 잘라서 하나예요. 소스에 있는 아니 뭐 이렇게 내용을 쓰지 않게 수술 하나밖에 쓰면 안 돼요. 이거 이 여러 개 쓰면 됐을까? 보는 거 강의자 입장에서 이게 네 개가 다 다른 거잖아요. 이거가 문제 강의 일반인 전통기종의 일반적인 기준을 할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게 다 다른 문서입니다. 아니야 이거는 그게 낫더라. 제가 또 그래도 여기 그래서 사고 챙겨줘서 진짜 너무 좀 빠르게 저는 생각보다 그렇죠. 이제 근데 해놓고 3.5라서 작은 거 생겼어요. 이게 근데 이제 사람이 좀 수준이 좀 빨리 하는 거 그런 거. 함부로 말씀. 이게 저희가 LGD 모델에 보면 일반 모델이 있고요. 추론 모델이 있어요. 추론 모델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지능이 있으면요.
한 사람한테만 지금 ChatGPT 3.5를 가진 지능의 10명 정도가 모인 그룹한테 질문을 던지면 자기네 모습이 페이지에서 답변을 주고 아 이건 이면서의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이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나는 거를 상징해서 답변을 내놓는 거 우리가 추론 모델 근데 지금 만드신 거는 추론을 쓰지 않고 그냥 3.5 모델에다가 다 이거 답변 나온 거 그냥 바로 보여주고 그 형태거든요. 추론을 쓰면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런데 3.5, GPT 3.5는 추론 모델이 아닙니다. 키미 K2 띵킹은 추론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GPT 3.5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아마 쓰시려고 하실 텐데 키미 K2 추론 모델로 바꿔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키미 K2 저게 한글 지원이 별로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글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또 대신 그게 저도 이거 프로에 제스파크는요 기본적으로 돈을 안 내는데요.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 받으려면 돈을 내요. 만드는 것까지 공짜예요. 그래서 AI 구글 수치에도 똑같아요. 만드는 것까지 공짜입니다. 사업하려면 안 돼야 돼요. 그 추천에 그래서 제가 추천을 말씀드린 게 쓰고 싶은 게 많거든요. 사실 지금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최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공고 드리는 거는 그냥 내가 다양한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제미나이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나는 문서 작성, 파워포인트 이게 나는 훨씬 더 재미나 이런 거 유료 버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해 라고 하면 제스파크가 낫습니다. 하나만 선택한다고 치고 그리고 AI 스튜디오는 $300가 이미 있어서 그 안에 폰트 쓰시면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가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 돈을 두 개 낼 수 있으면 제미나이와 제스파크를 두 개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나는 문서 작성이 훨씬 중요해. 그럼 제스파크 쓰시고요.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챗GPT 같은 이런 애를 써야 돼. 그러면 제미나이나 챗GPT 혹은 클로드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옛날에 비디오가 PPT 만들 수 있는 거죠. 파워포인트 만드는 건 굉장히 복잡해요. 이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는 제미나이 이 제스파크는 HTML로 만듭니다. 그래서 HTML은 굉장히 이 파워포인트는 사실 그 안에 갑자기 이제 객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로 만들면 한계가 좀 있어요.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HTML로 만듭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파워포인트에서 깨지던가. 그것도 유료에 있어요. 얘한테 프롬프트를 파워포인트 레이아웃이 표준 레이아웃이 있거든요. 800, 600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얘한테 파워포인트 표준 레이아웃 사이즈로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벗어나고 이런 애들 다 날려버리고 그 사이즈 딱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도 그게 수정을 해도 약간 자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한번 수업용 슬라이드를 한번 쭉 만들어 보셨나요? 만족도가 어떠세요? 잘 만들죠? 네. 좀 탐욕스러워진 모양인데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연구하는 거 하고 게임에서 끝이 많이 나고 심각하다. 그림을 생성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림을 그리는 게임이 심각하고 네. 그럼 그 그림을 만들 때 아니 아니. API로 하는 거면은 그런데요. 그림을 그린다. 생각에는 그게 많이 하나 보여주시죠. 보면은 이거는 엑스트라 그런 거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저거는 체감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 싼 모델을 쓸 거라서 저 정도 컬을 뜨면 모델이 비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의 헐값이나 공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깎이고 있는지는 어떻게 그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그 클라우드에 관련된 대시보드가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가서 보면 대시보드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영상 제작 있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거기 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 1,000원 이런 거 할 때 거기다가 뭐 10만 원, 100만 원 넣어놓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나도 모르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 AI 스튜디오에서 네. 신호등 앱을 만들어주고 명령을 하니까 시그널만 나오고 배경 이미지 동영상과 영상 안 나오는 거는 연결을 안 시키면 다 될 텐데요. 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만듭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지금 만드셨던 것들 보려고 그러셨는데 대시보드 한번. 이거는 키고요. 백 달리는 거 없나요? 플레이그라운드에 있습니다. 아까 만드셨던데 좀 없네요. 아니 빌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까 했던 거 이 앱에 지금 없으면 날아간 겁니다. 새로 만드셔야 돼요. 네, 저장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영어 만드다가 영어로 딱 아니었는데 그게 두 번째가 됐어요. 지금 다 두 번째 만들려고 영어로 되면 당연히 영어로 하고 치는데 이렇게 한글 만들어주는 그 영어로 보면 젠스파크를 당장 돈 내실 필요 없었고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얘네들이 너무 좀 그렇게 탐욕스러워지는데 굳이 돈을 벌. 젠스파크로 만든 만들었는데 이거 어디가 저장을 네. 젠스파크 제가 만든 거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장을 구독하시면 AI 드라마들이 50기가 줍니다. 거기에 저장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얘가 그 웹 하드가 있어요. 얘가 하는 구글 드라이브처럼 거기에 기본적으로 저장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장을 기본적으로 저장이 자기 아이디에 저장은 돼 있는데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야지 사실 쓸 수 있을 거잖아요. USB 같은데 다운 받아가지고 USB에다가 제가 한번 젠스파크 제 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래 이제 작성을 저는 이제 유료 사용자라서 여기 보면은 원래는 다 만들어지면 거기 책에서 보기 이게 제가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인데 네, 이렇게 슬라이드가 만들어진 거죠. 에이전트 개발 실전 가이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얘가 만든 거죠. 이건데 이거를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PDF로 내보내기. 예, 저도 이거 결제 지금 안 해놨구나. 이렇게 하면 여기 PDF, PPT, 구글 슬라이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나중에 파워포인트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화면을 쓰시고요. 예. 현재 그 슬라이드 만드는 앱 중에서는 얘가 제일 잘해요. 자, 이제 여기서 젠스파크 이제 굳이 결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꼭 필요하신 분만 결제하시고요. 아까 AI 스튜디오를 다 가입하시길 제가 원문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그 수업용 앱이나 이런 것들, 수업용 다큐멘트 이런 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제가 이 챗GPT하고 제미나이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얘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챗GPT의 이제 이런 걸 보면은요, 보시면 얘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전제 조건은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중에 셋 중에 하나는 내가 유료를 쓰고 있다라고 대부분 쓰고 계시다라고 가정하시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인스턴트라고 하는 거랑 띵킹 모델이 있어요. 챗GPT 같은 경우. 이 두 모델이 다른 모델입니다. 뭐가 다르냐? 제미나이는 이게 뭐가 다르냐? 제미나이도 똑같이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여기 새로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바뀌었는데 패스트 모델하고 띵킹 모델이 있어요. 똑같이. 패스트가 일반 모델이고요. 띵킹 모델이 추론 모델입니다. 클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로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클로드도 새 채팅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소넷, 예, 소넷 4.5가 있고요. 하이쿠가 있고 오퍼스가 있는데 소넷이 일상적인 모델, 그리고 오퍼스가 추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애들은 추론 모델과 일반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별을 아마 대부분 안 하고 쓰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구별하고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일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GPT라는 애가 있잖아요. 챗 GPT가 있으면 이 GPT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 챗 GPT에 아까 제가 그 원리를 말씀을 드렸죠. 내가 딱 어떤 단어를 딱 입력을 하면 얘는 그 확률에 의해서 그 다음 단어를 계속 생성해 나가죠. 그렇게 해서 문장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의 지능이 똑똑하기 때문에 똑똑한 애가 내가 질문을 하면 바로 스스럼 없이 답변을 하는 게 챗 GPT. 그게 패스트 모델, 일반 모델이에요. 근데 추론 모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GPT가 하나가 아니에요. 질문을 딱 때리면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질문을 여기다 딱 하잖아요. 그러면 챗GPT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가 원탁에 모여 있어요. 챗GPT가 한 10명 정도가 원탁에 모여 있어요. 모여서 제가 질문 던지면 그 안에서 상의를 합니다. GPT끼리. 이 문제가 지금 뭐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그래서 먼저 이제 상상을 해요. 아 이거 인터넷 가서 어디가 조사를 하고 어떤 데이터도 어디서 가져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줘야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플랜이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나리시스 하고 플랜 그 다음에 액션인데 액션에는 뭐 서치, 웹 서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DB 찾기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거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한 10명의 GPT가 모여서 10명의 제미나이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작전 짜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합니다. 지능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똑같습니다. GPT-5.1이 가장 마지막 거니까 GPT-5.1의 추론이라고 하는 모델은 GPT-5.1이 이 자기네 커뮤니케이션에서 만든 이게 추론 모델. 그러면 장단점이 있죠. 일단 추론 모델은 속도가 원래 거보다 빠르게 쓰니까 되겠어요. 무조건 느릴 수밖에 없죠. 작전을 짜고 해야 돼요. 근데 답변의 정확도는 할루시네이션이죠. 할루시네이션은 훨씬 적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훨씬 적죠. 우리들끼리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어떤 리서치를 하거나 뭔가 하는 그 보고서 같은 거 작성을 하실 때는 모델을 무조건 추론을 해서 쓰셔야 돼요.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추론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띵킹 모델을 사용하셔야 돼요. 무조건 띵킹 모델을 쓰셔야 돼요. 그게 클로드라고 하면은 클로드는 지금 약간 살짝 애매한 상태입니다. 클로드는 원래는 오퍼스인데 지금은 소넷이 더 버전이 높아서 소넷으로 하거나 오퍼스 추론 모델을 하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띵킹 모델 5.1 띵킹을 쓰셔야 됩니다. 즉답보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질문을 날려보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챗GPT 같은 경우는 이 GPT라는 게 분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한 번 학습을 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진짜 그렇게 돈이 많아서 전 세계에 있는 머신 중에서 가장 많은 그래픽 카드를 갖고 있는
오픈AI라고 하는 회사,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조 단위에 있는 서버를 가지고서 몇 달을 학습을 시켜야 GPT 하나 딱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 최신 GPT 모델은 최근 3개월간의 데이터가 학습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최신 3개월이나 6개월에 있는 데이터가 학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최신의 논문 학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최신 3개월 이내에 있는 데이터를 질문을 하면 챗GPT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지구본 버튼이 있어요. 지구본. 챗GPT 같은 경우는 지구본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를 누르시거나 하면 여기 지구본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자기 자체뿐만 아니라 웹 검색을 해서 그 검색 결과를 같이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최신 정보에 대한 그 서치가 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신 어떤 정보 같은 게 중요하면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글은 근데 좀 다릅니다. 이 제미나이는 이 검색 회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검색을 항상 해줍니다. 제미나이는 그걸 쓸 필요가 없고요. 근데 챗GPT는 지구본을 눌러줘야 돼요. 자,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유료 버전의 경우에 한해서 여기에 보면 딥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딥 리서치. 챗GPT도 여기 다시 보시면은 여기 리서치 버튼이 있습니다. 혹시 이 리서치 버튼 써보셨어요? 리서치 버튼을 만약에 안 써보셨다. 교수님의 연구에서는 딥 리서치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얘가 나오는 결과를 한 번도 안 써보셨다고 하면은 아까 몇 가지 깜짝 놀라신 경험이 있었잖아요. 수노나 뭐 제스파크나 놀라셨잖아요. 딥 리서치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이 정도 수준의 연구를 하다니. 네, 그래서 유료 버전을 제미나이를 쓰시거나 챗GPT를 쓰시거나 클로드를 쓰시거나 클로드도 이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드에도 보면 여기에 심층 여기 연구라는 모드가 있죠. 네, 연구라는 모드가 리서치거든요. 이거를 누르시고 교수님이 최근에 뭐 이렇게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연구하시는 그 내용을 자료나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한번 조사해줘, 보고서를 작성해줘라고 한번 지금 눌러보시죠. 그렇게 하고서 10분 동안 쉬셨다가 오시면 보고서가 작성돼 있습니다.